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말을 배우기도 전에 영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상급 학교의 그 과목을 미리 따라가야 하는 어려운 짐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나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 나의 꿈을 그려보고 미래를 설계해보기도 전에 소위 인류학교를 가기 위한 점수기계로 전락해가는 실정입니다. 이 한국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사실은 높은 교육열의 바탕을 둔 우수한 인재의 그 양성에 있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실 전문가들이 모두 의견이 일치된 분야입니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외부에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그렇게 이대로 계속돼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나라 교육이 뒷받침을 과연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한번 되돌아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 평가하는 물신주의,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황폐화되고 천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 2003년부터 자살률은 세계에서 1등이고 아이는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낳고 그리고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왜 정부는 매년 경제 성장하고 무역 수지는 수백억 불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실도 절반 이상이 자고 있는 이 현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선생님 얘기할 때 자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한참 자라는 아이들 잠을 자야 됩니다. 하루에 공부를 15시간, 18시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 사교육 왔다 갔다 하고 그 졸린 눈으로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정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은 진즉 폐지됐거나 또 원래대로 되돌렸을 겁니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합니다. 보통 그 시의회 이런 데서 이렇게 주관을 하죠.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70% 이상이 평준화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준화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 평준화는 문제가 아닌데 하향 평준화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는가 했더니 떨어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반대로 올랐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 때문에 실력이 줄었다, 하향 평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 잘못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준화를 해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골고루 같이 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교육이라서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장교사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는 사람이 제일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이 평준화가 빚어지는 참극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꿈을 꿔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포기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해도 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럼 용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용이 될 수 있는 과정, 가난하지만 용이 될 수 있는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 맞고 암기식 공부를 잘해가지고 점수 많이 맞는 거 외에는 대부분은 없다라고 포기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 소수의 몇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대학 입시 전체를 어떻게 다시 다듬어서 누구든지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 중심의 암기 중심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면 내가 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이 수많은 학생들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이 꿈 자체를 꾸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능시험은 즉각 폐지해야 하는 것은 이 시험 없애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능시험이 갖고 있는 별별로 없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딱 지적하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인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전면 발휘하게 할 수 없는 시험이 수능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문제 덜 틀리느냐. 100점 만점이 수두룩 나오고 또 한 점 차이에 수천 명이 지금 중간에 매년 수능시험 한 60만 명 이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시험 제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요즘 노벨상 나오는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노벨상이 우리 한국에는 없느냐. 이런 수능시험 제도 해가지고는 전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서 창의성과 수월성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인성교육을 시키는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법과 시행령이 볼 것 같으면 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옛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면 지금은 2살 버릇 150살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애들이 빨리 깨고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평생 가는 이 버릇
2살 때, 3살 때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저는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을 본다면 우리 학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학교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1등부터 100등까지 아이들을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1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다보면 교육과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가 최소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책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공교육기관부터 교육과정이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공교육의 본질을 좀 더 찾아보는 이런 취지의 성격이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교육에 대한 억제 부분은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생각이 듭니다.